제 핸드폰을 좀 줄여주세요. 제가 7시에 들어가는 시대를 너무 떨리네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마 볼륨 민주님이 들어보시고 만약에 볼륨 잘 안 들리면은 목소리 크게 해달라고 알려주세요. 얼굴은 다 멀쩡히 나가나요? 네. 하트가 마구 들어오고. 소리는 잘 들려요. 소리 잘 들려요? 네. 내 인생에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될 줄이야. 네, 좋습니다. 아직 안 하죠? 네, 7시 되면 시작할게요. 30초 남았다. 이렇게 써서 글씨체 어떻게? 너무 좋아요. 아이디어. 아, 네.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어? 8명. 와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스스로 언박싱 인스타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인스타 라이브는 처음인데 다들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세요? 그러면 댓글로 반응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저희는 댓글을 볼 수가 없어서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스토리 스튜디오의 만 매니저, 운영자를 맡고 있는 만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옆에는 스스로 언박싱의 첫 초대 손님인 둥이님이 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둥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 언박싱 첫 번째 타자로 나오게 된 둥이라고 합니다. 아, 첫 타자면 오늘 홈런 치고 가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저희가 종이로 중요한 말들은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스토리 스튜디오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스토리 스튜디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스토리 스튜디오는 이야기가 궁금한, 또 이야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12세부터 19세 친구들을 위한 열린 작업실, 또 무료 작업실입니다. 내 안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친구나 나는 작업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다른 작업하는 친구들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스토리 스튜디오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스스로 언박싱은 스토리 스튜디오에 오는 친구들을 저희가 스스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스스에 올 수 있는 인원이 너무나 한정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저희가 스스러들이 한 작품이나 스스러들과의 대화들을 이렇게 많이 전시해놓곤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한번 온라인으로 우리가 스스로들과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초대 손님인 둥이님과 함께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둥이님 왜 이름이 둥이에요? 제 이름이 둥이? 제 별명을 둥이로 짓게 된 이유는요. 예전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별명을 지어야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국어사전 찾아보고 하다가 뭉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뭉치다? 네네. 그 뭉치다라는 표현 뜻이 마음을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인데 그 뜻도 너무 좋고 둥이라는 그 어감도 너무 귀여워서 뭉치다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우리말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또 우리말 한마디를 또 배우고 가는 아주 교훈적인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하고 나면 제 마음도 좀 누그러지나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둥이님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몸풀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색깔을 한번 가지고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둥이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색깔이 뭘까요? 우리 스스에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기 오일 파스텔이 저희가 이게 72세 오일 파스텔이 있어요. 우리 스스 약간 PPL 이거 약간 PPL 같다. 내돈내산, 제가 저희 돈 내산 우리 오일 파스텔이 있는데 이 파스텔 색깔로 한번 둥이님께서 자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진짜 많네요. 누가 시킨 멘트 같잖아. 네. 어떤 색이 둥이님을 잘 표현하는 색깔일까요? 저는 이 흰색
아 흰색.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이 색깔이죠. 네, 흰색이 왜 흰색을 고르셨죠? 되게 마음에 드는 색깔이 많이 있었는데 흰색으로 한 이유는 좀 저랑 제 특징이랑 닮아 있었다고 생각해서 흰색으로 고르게 됐는데 왜 흰색이냐면 흰색이 좀 어떤 색깔이 옆에 있어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제가 다양한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 뭐 되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랑도 좀 피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잘 어울리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흰색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색깔이 많이 드러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색깔이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좋네요. 저도 나중에 자기소개하는 색깔이라고 하면 저도 그럼 하얀색 좀 따라. 흰색 옷 입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깜짝 놀랐네요. 네, 저도 그러면 흰색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파트 1, 쓰는 사람 둥이. 예, 파트 1, 쓰는 사람 둥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둥이님이 오셔서 한 작업들을 쭉 살펴봤어요. 가장 먼저 나타났던 특징이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제일 먼저 좀 와서 했던 작업이 바로 캡틴 판타스틱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여기 캡틴 판타스틱 영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201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비고 모텐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이에요. 얼마 전에 그린북으로 또 수상한 경력도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이 캡틴 판타스틱을 보고 나서 이제 누이님께서 이 공간에 오셔서 이제 처음 글을 쓰셨는데 제가 한번 그러면 누이님께서 쓴 글을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입니다. 누이님이 실제 이 공간에서 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 벤과 아이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을 매일 생각합니다. 넘치는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싶게 되고 바보 같더라도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2000년 6월 4일 둥이. 네, 둥이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었는데 둥이님 그러면은 캡틴 판타스틱은 어떤 영화였어요? 일단 캡틴 판타스틱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어떤 영화냐면 한 가족이 산속 문명이랑 단절된 산속에 들어가서 홈스쿨링을 하는 장면?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엄마는 좀 아프셔서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부모님은 교회식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엄마가 원했던 유언으로 남겼던 장례는 좀 화장을 하고 뭐 화장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장례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엄마의 유언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사회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둥이님이 정말 친절하신 게 스포일러를 방지하려고 사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화장한 그 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좋은 분이시네요. 이렇게 또 스포를 하지 않는데 둥이님은 그러면 원래 영화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나 감상을 항상 남기는 편이세요? 네. 거의 모든 영화 봤을 때 짧게라도 꼭 남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에 내려오셔서 예전에 영화를 보고 그 기록을 남기게 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 기록을 남길 때 사실 처음에 기억나세요? 처음에 와서 기록 남기시고 제가 둥이님한테 이거 붙여놔도 되냐라고 했을 때 둥이님이 근데 여기엔 너무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너무 내밀한 이야기가 많아서
다음날 다시 와서 쓸게요 라고 했던 기억이 저는 나요. 혹시 그때 그러면은 처음에 원래 쓰려고 했던 내용, 썼던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런 질문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유빈이 당황하고 계세요. 아, 정해진 대로만 흘러가진 않아요. 우리 언박싱은. 네.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 불편했나 보다. 네. 그 캡틴 판타스틱 음.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산속에서 문명과 단절된 채로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겨도 뭐 도망칠 곳이 가족들 안밖에 없고 또 뭔가 협상하고 막 누군가 설득하고 이래야 할 상황이 와도 다 부모님이 계획한 커리큘럼 안에서 배운 지식들만을 가지고 그쵸. 막 협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음. 되게 뭔가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갇혀있다는 부모님 안에서 갇혀있다는 느낌이 제 예전 경험들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 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썼던 글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공개를 망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도 보면은 항상 알이라는 세계를 깨고 나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나오는 캡틴 판타스틱에 나오는 모든 그 자녀들이 부모의 세계를 깨고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어서 되게 내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어서 한번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관해서 한번 쓴 글을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하면서 또 제가 네. 살짝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채로 자라나는 나무처럼 무늬도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어. 무지개 끝에 황금을 지키는 난쟁이들을 때려 눕히자고 말했던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만들어진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면의 어두운 부분들의 주먹질도 해가면서 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았으면 해. 2020년 6월 17일 눈이. 저도 플로리다 프로젝트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바로 플로리다 프로젝트 좀 다시 봤어요. 너무 좋았던 거. 통했네. 저도 요즘 이제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이제 뭐가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보시면서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좀 이것도 약간 플로리다 프로젝트 전반적인 줄거리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부탁드려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좀 디즈니 월드 근처에 사는 모텔촌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네. 헬리라는 엄마가 있고 헬리의 딸인 무니가 있고 무니 친구 스쿠디랑 네. 또 한 명 이름이 뭐였죠? 네, 그 친구. 네. 그 아랫집 어머니 딸. 네. 아무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네 다르죠. 좀 다르게 거칠고. 네 거칠고 그렇게 놀아요. 네 그렇게 놀다가 어디까지가 스포고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좀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여기 들어오신 분들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보신 분들 있다면 꼭 보세요. 네. 스스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무늬와 헨리 그 모녀를 중심으로 좀 스토리가 풀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무늬와 헨리 그 모녀는 그 한 모텔에 원래 장기 숙박이 안 되는 모텔인데 살 곳이 없어서 그 모텔에 계속 살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게 남았냐면 그 모텔 장기 숙박이 안 돼서 30일마다 하루는 다른 모텔에 가서 자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 다른 모텔에 갔을 때 지금까지 계속 30일 중에 하루를 재워줬다가 이제는 방침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를 재워줄 수 없다 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되게 상징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침이라고 하면 약간 규정, 법 같은 것들로 연상이 되는데 점점 이 사회도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좋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좋았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사실 이번에도 기록을 남겼잖아요. 근데 기록에 관해서 뭐 질문도 들어오긴 했는데 네. 기록에 관해서 사실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스스에 왔던 친구들 중에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럼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록을 남겨볼까라고 했을 때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뭉이님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고 난 후 글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좀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나만의 비법? 아니면 기록을 할 때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남겨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글쓰기를 정말 어려워하고 또 최근에는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됐어요. 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부담스럽고 잘 써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각보다 이전보다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영화 보고 나서 쓰는 글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네, 나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냐면 일단은 영화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뭔가 재밌었던 부분들이나 감동적이었던 부분들,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막 쓰고 일단 막 쓴 다음에 내가 왜 이해가 안 됐지? 내가 왜 재밌었지? 내가 왜 감동이었지? 하고서 그걸 계속 캐묻는 작업을 하면서 그 답을 적어요. 그러면은 막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갈래로 시작했던 글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연결 안 될 때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영화 보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좀 영화 감상문이라고 할 만한 글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 사실 뭐 여기서 또 스스 소개를 하자면 스스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게 만만한 무비살롱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를 함께 보고 이제 리뷰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래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리뷰 잘 쓰는 법, 리뷰를 쉽게 쓰는 법 이런 내용의 책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뭉이님이 해준 이야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을 때 좋았던 거 싫었던 걸 그냥 일단 다 써.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이유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좋았는지, 이게 왜 싫었는지.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이야기까지 어떤 사연이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걸 녹이기 하면은 이제 거의 하나의 글을 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신기한데요? 뭉이님이 쓴 책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렇게 뭉이님께서 영화 리뷰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밖에도 이제 뭉이님이 인스타를 제가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글로 뭔가를 남기는 거를 계속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영화 리뷰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이렇게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기는 걸 좀 시작을 했어요? 뭔가 습관 같은 게 이미 언제부터 좀 생겼었나요? 이걸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해주신 그 별명 얘기랑 좀 연결이 돼요. 네네. 왜 그 별명이 생겼는지? 네. 그 별명을 만들었던 동아리 활동을 할 때였어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됐던 동아리였는데 진짜 매주 매 시간 매분 매 초가 진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들을 했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걸 진짜 싫어하고 못했는데 그때 그 활동들과 기억들을
진짜 놓치기가 싫어서 그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좋았던 순간들 네. 이런 것들을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 기록이란 걸 시작하게 됐다. 네. 아, 그러면서 잠깐 끊어가야 될 게 저희 지금 기록하고 있나요? 녹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아마 네. 될 거예요. 할 때 응. 네. 동영상 저장으로 하면 맞아요. 네, 저희가 끝나고 동영상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화면 녹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자리를 뜰 수가 없으니 동영상 저장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럼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감상을 적고 하는 거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순간들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왜냐면 나의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쭉 해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 좀 의미가 있던가요? 본인의 어떤 삶에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제가 또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장이라는 키워드. 네. 그래서 기록은 지금까지 제가 남겨온 기록들을 봤을 때 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다른가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척도를 확인하는 용도가 되기도 하고, 또 기록을 하는 일은 성장을 위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머.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근데 이게 되게 한 개인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과거를 잊은 개인에게 뭐 성장 없다, 미래 없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서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을 합니다. 진짜 명언이네요. 기록을 잊은 개인에게 미래는 없다. 약간 스스에 어디 벽에다가 하나 크게 써가지고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 쓰고 가야겠어요. 쓰고 하나 가세요. 네, 쓰고 가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스토리 스튜디오에서도 기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창작을 한다는 거, 작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자기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그 안에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뭉이님이 이렇게 강조해 주시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인스타 라이브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후에 저희가 또 올릴 그 영상을 보실 모든 스스로 분들께서도 일상의 기록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뭉이님 글 이제 기록한 거, 어떤 글 이런 것들을 인스타에서는 좀 볼 수 있었는데, 혹시 다른 데다가는 또 저장을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시는 곳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은 데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런 것들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인스타는 아무래도 사진 중심이다 보니까 글을 남기는 게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인스타를 많이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나요? 저는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네. 되게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블로그는 되게 완성된 긴 글을 쓰기 위해서 완성된 글을 써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실패를 했던 것 같고, 저는 현재로서는 인스타에다가 글을 남겨서 기록해두고 있는 편인데, 인스타에 글을 썼을 때 가볍게 써야겠다 하고 글이 길게 좀 완성도 있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인스타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 쓰는 게 아무래도 남들이 전체 공개로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계속 크다 보니까 주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솔직한 글이 진짜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한 글은 아무래도 내가 남한테 잘 보여야 된다, 잘 써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이겨냈을 때 사실 나올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얼마나 어려울지 이해가 가는데, 스스에 있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도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또 강조하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스피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PPL인가요? 이 스피닝이라는 책에 진짜 솔직하게 잘 적은 책이거든요.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청소년의 일상을 담은 그런 책인데, 이 책도 진짜 솔직한 매력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작가가 얼마나
자기의 삶에서 용기를 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블로그에다가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솔직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부담감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내 글이 꼭 누군가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면은 블로그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방식의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네. 저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 우리 기록하는 쓰는 사람 눈이 파트는 마치도록 하고 우리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 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때는 항상 박수를 쳐야 돼요. 이 언박싱은 항상 박수로. 자, 그럼 한번 박수를 쳐볼까요? 시작. 네, 파트 2 그리는 사람 눈이.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리는 사람 눈이. 네, 좋습니다. 우리 그리는 사람 눈이 편은 첫 번째로 우리 누니님이 또 스스에 오셔서 몇 가지 그림들을 그렸어요. 아까 플로리다 프로젝트 혹시 어디 있나요? 누니님이 해주신 거? 아니요, 그 말고 누니님이 쓰신 글? 네. 저희가 뒤에 스태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누니님이 이렇게 작은 그림을 그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캐릭터와 또 무지개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이 그림, 네네, 이 그림이 뭐냐면 그 무늬가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나오는 등장인물인 무늬가 무늬 친구랑 무지개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막 무지개 끝에는 황금들이 있고 황금을 지키는 7 난쟁이가 있대. 그냥 난쟁이였나? 아무튼 네. 난쟁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지개 그리고 황금 그리고 난쟁이를 그렸습니다. 큰 정직한 의미는 그림? 없어요. 네. 이렇게 둥이님이 그림을 그려주신 거를 저는 사실 보고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 분인가? 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글만 쓰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글만 열심히.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누니님 같은 경우는 항상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니님이 또 스스에서 그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그려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그림이라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누니님이 그려서 공개하는 그림.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 그림은 쌍둥이 그림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저쪽에 토끼, 우리 늘보님이 그리신 토끼 그림이랑 같이 봐야지 사실은 맞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때가? 네네. 어떤 그림이죠? 이게 사실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린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릴 때 한참 제가 노래 한 곡에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그게 무슨 노래였냐면 그 악동뮤지션이 광고 노래를 하나 냈었거든요. 월드러브라고 해서 월드러브? 네. 짧게 잠깐 가사를 알려드리자면 노래를 불러드리자면 불러주세요. 네. 둠치 뭐 이렇게 해줄까요? 레드 카펫인 거죠? 레드 카가 아니라 빨간 차. 언제 빨간 차? 네, 레드 카펫 여기 나오는 레드 카펫. 네. 레드카펫 타고 가자 멀리 걸음마 뗄 때처럼 옹기 저건기적 하는 사람 없이 난난나 거북이처럼 느린 내 친구 어부바 이런 노래거든요. 진짜 연기 최고. 진짜. 노래 부르는 분이 사실은 쓰는 사람 눈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이번 파트는 노래 부르는 눈이었네요. 네, 엄청난데요 노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노래 파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이렇게 끼가 많은 분들이 스스에 오시는데 마이크. 우리 스스에 사실 음향 기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노래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진짜요? 오늘 한 곡 땡기고 가시죠. 네. 그래서 네네.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 네. 악뮤의 가사를 통해서 그리게 됐는데 네. 어떤 상태로 그리신 거예요? 이게 일단은 이 노래가 뒤처지는 사람들 없이 같이 가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 사랑하고 미움 말고 사랑하자. 뭐 이런 노래인데 이게 되게
제가 거꾸로 캠퍼스 다니면서 되게 바빠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내려와서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내내 재생되는 감사합니다, 지니님. 머릿속에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그냥 바로 그린 거였어요. 그래서 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상황에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맞아요. 실제 그 많은 학자분들이 그랬나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진짜 이렇게 그냥 종이에 원을 계속 그리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림이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거꾸로 캠퍼스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꾸로 캠퍼스는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안학교인데, 우리 거꾸로 캠퍼스가 그럼 어떤 곳이었는지 사실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거꾸로 캠퍼스는 21세기에 적합한 교육을 뭐 교장님 오신 줄 알았네요. 21세기에 적합한 교육? 네.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만들어진 어떤 실험 학교라고 하는데, 뭐 학년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리고 되게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막 과목들이 설계되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개인 프로젝트 진행하고 이런 것들 하는 되게 멋진 학교입니다. 맞아요. 진짜 프로젝트 베이스로 공부를 한다라는 게 저는 느껴질 정도로 스스에 오는 또 국회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이 만나는데 항상 다 되게 뭔가 문제 해결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왔을 때 당연히 별로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재밌게 하고 있겠지? 너무나 다들 밝고, 실제 밝긴 해요. 신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어느 때가 되면은 되게 피곤해 보이고 거의 약간 이 팬더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 까매져, 뭐 저도 지금 까만데 이거 TMI인가? 아무튼 이렇게 팬더가 돼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힘든가요? 힘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나 보여요. 이게 이 거꾸로 캠퍼스 안에서의 스트레스는 약간 일반 학교의 스트레스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스트레스냐면, 아까 거꾸로 캠퍼스는 막 교과목들도 학생들이 정한 주제에 기반해서 설계가 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학생들이 직접 관심 있는 문제나 직접 알아본 그런 주제들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그런 배움, 학습의 과정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되게 내가 원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서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잘 책임져야지, 내가 내 욕심만큼 잘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인 스트레스네요.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자기가 결정한 거를 기반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지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그런 스트레스이겠네요. 네.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질문 들어온 게, 우리 뭉이님은 언제 몇 살 때부터 스스에 다닌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스스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막 뭐 2살 때부터 다녔어요, 스스 출신이에요 라고 하기는 사실 좀 아직은 어폐가 좀 있어요. 그래도 언제부터 스스에 처음 왔는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죠. 그 스토리 스튜디오가 있었던 이 3층에 사실 거꾸로 캠퍼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꾸로 캠퍼스가 4층으로 올라가고 스스가 3층에 들어온 건데, 그래서 스스가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이곳이 생긴다는 걸 알았고, 여기가 생기고
근데 코로나 시기에 생겼어서 음. 좀 제가 등교를 할 수 있을 때 겉캠에 왔던 날에 처음으로 스스를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질문에 어떻게 답변이 다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 한 잔 드시죠. 저희가 또 PPL이 아니라 또 저희 돈 주고 산 우리 토레타, 제가 좋아하는 토레타. 네, 잠깐 먹고. 네. 왜냐면 노래 한 곡 더 해야 되거든요, 우리 들 네. 아까 우리 이 그림도 악뮤의 노래 가사에서 이제 나온 그림이에요. 제가 악뮤 노래 가사를 또 적어오고 또 악뮤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찐팬의 기운이 있잖아요. 찐팬의 기운이 좀 느껴졌어요. 우리 악뮤 찐팬이시죠? 아, 네, 맞아요. 8년 차입니다. 8년 차요? 8년 차면은 거의 그때 아닌가요? 그 처음 그 무슨 대회였죠? 거기 네, 나왔을 네. 때. 네, 오디션. 아, 오디션 맞아. 네, K-pop 스타. 그 라면 맞아요. 그때부터 그럼 팬이셨던 거예요? 네. 그 인정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악뮤 팬들도 그 정도면 거의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텐데 안 그래도 우리 뭉이님께서 스스에 와서 했던 대작, 저희가 소위 말하는 대작 중에 하나가 악뮤의 프리덤이라고 하는 후리덤이라고 하는 가사 노래의 가사를 활용해서 우리 그림책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제가 거꾸로 들었나? 이렇게 프리덤이라고 시작을 하면 이런 그림책을 제가 손이 다 떨리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은 거는 이렇게 겉에 안 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렇게 가사랑 같이 그림을 그린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아마 우리 스태프께서 우리 매니저께서 좀 자세히 보여주실 거예요. 꽤 큰 작업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번 와가지고 작업을 이어서 쭉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악뮤의 프리덤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그림책을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걸 만들던 때가 거꾸로 캠퍼스에 다니던 때였어요. 근데 거꾸로 캠퍼스에서 좀 다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꾸로 캠퍼스에서 마니또를 했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룸메 한 명이랑 같이 둘이 살던 때였는데 이 스스로 중에 한 명인 루댕이라는 친구가 네, 제 룸메한테 악뮤 노래 가사를 동화책처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그 친구 네네네. 좋네요. 루댕이라는 친구. 사실 여기 현장을 직관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루댕 친구가 사실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워하지? 아무튼 저기에 숨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와 룸메 악뮤 팬은 난데 룸메가 그거 네. 받는구나. 근데 그게 되게 셈이 났나요? 셈이 났던 건 아니고 네. 되게 저는 그런 책을 만들 생각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가사를 가지고 그림 몇 개도 더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동화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고 또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상상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서 뭔가 팬심을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스스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스스로들에 의한 자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스스에 왔던 친구들 중에 다른 스스로들이 한 작품을 보고 나도 이런 거 좋아했는데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작품이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네요. 저도 그때 루댕이 뭔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봤던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나네요. 아마 근데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 프리덤이라는 노래가 도대체 뭔가. 악뮤 여기 팬들도 계시긴 할 텐데 또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악뮤의 프리덤을 그러면 한번 우리 뭉이님이 불러주시기에는 제가 듣기로 어려운 노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르기보다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윤주님께서 한번 재생을 해주시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1절까지 들을 건데 더 가까이 놔도 될 것 같은데? 잘 들릴까요?
싶어 세계를 누비며 우리 수영님의 목소리는 눈에 담은 것도 없이 방에 갇혀 있기 싫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어요. 말을 타고 달려 횡단보도 건너 hands up yeah yeah 하고 싶은 대로 돼 보름통을 위로 굴러 특별하게 너무 jump up yeah yeah 숨 쉬는 것 freedom 날 보는 것 freedom 날 사랑하는 것 freedom 제 목소리 그때 되게 민망하네요. 춤추는 것 freedom 날 그리는 것 freedom feel so free 어디까지 부르면 1절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1절이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생각해봤다가 가고 싶어 자리를 따라서 찾으셨나 봐요. 나의 발자국이 이곳에 처음 찍히도록 좋아요. 이렇게 화면이 가려지니까 편하네요. 넌 없애고 싶어 이겼습니다. 세상을 가지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두 손을 빌고 싶어 저질러 네가 타고난다 빛도 빼발라해서 하고 싶은 대로 꽉막힌 친구들도 봐라 빡빡빡빡 춤추는 숨쉬는 것 freedom 날 보는 것 freedom 날 사랑하는 것 freedom 것 freedom 너를 가는 것 freedom 춤추는 것 freedom 날 그리는 것 freedom just so free 네, 이제 끊어지면 제가 저도 악뮤 사실 되게 좋아해요. 저는 고속도로 갈 때 악뮤 노래만큼 드라이빙에 적합한 노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악뮤를 크게 틀어놓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더더욱 이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누기님한테 이 부분을 추천을 받고 나서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한 100번은 돌려서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볼 때, 그러니까 누기님이 보실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 여기서 그림이나 가사와 착 달라붙는 페이지는 어디였어요?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두 손을 비우고 싶어 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두 손을 비우고 싶어. 네. 네. 그 페이지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지금 매니저님이 펼쳐주시고 계십니다. 두 손이 바쁘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돈 없이 살고 싶어 돈 없이 네. 살고 싶어 온 세계를 누비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두 손을 비우고 싶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그리면서 그 가사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왜 두 손을 비우는 걸까 고민을 해봤는데 돈이 없이 산다는 두 손을 비운다로 연결이 되고 두 손을 비운다는 건 잃을 게 없다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잃을 게 없으면 대범해지고 대범해지면 또 도전을 시도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손을 비운다면 두 손을 비우고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우리 손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뭔가 도전하는 용기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하트도 근처에 여러 개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그릴 때 가장 가사와 착 달라붙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골랐습니다. 좋네요. 사실 우리가 두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사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두 손을 벌리고 뭔가 세상을 맞이하고 싶다, 시대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날 이 작업을 하는 날 사실은 누기님이 인스타에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마 누기님 인스타 좀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분 인스타 뭐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스스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 루미님이 이날 올려주셨던 인스타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영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새로운 영감을 표현하는 방법? 영감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막 이거겠죠? 어떤 걸까요? 영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영감을 얻는 방법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제가 인스타에 뭐라고 썼었냐면 좀 사랑하는 것들을 재료 삼아서 나의 해석을 더해 뭔가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로 창작을 해보는 것이라고 적었었거든요. 제가 그 프리덤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동화책을 만들었을 때처럼 뭔가 좋아서 진짜 그냥 좋아서 그림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되게 자꾸 그 가사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왜 이 가사를 썼고 왜 여기는 뭐 이런 가사를 썼을까? 뭐 이런 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로 된 것들을 글이 아닌 형태로 바꾸어서 창작해보니까 뭔가 계속 새로운 의도들을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누기님이 지금 해주신 이야기 중에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재료 삼아서 새롭게 창의를 발휘하고 뭔가 영감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스스에 오는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스스에 오는 이제 스토리 스튜디오에 오는 많은 청소년들이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시작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뭐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누기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사실은 창의의 가장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다음 파트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하나 둘 셋. 지금 그리고 앞으로 누이. 아 좋네요. 이거 딱딱 맞았어요. 자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누이님의 앞날에 대해서 조금 앞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제야 근황 토크입니다. 요즘 뭐세요? 저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캠퍼스에 다니다가 7월 말에 졸업을 하고 MTA라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MTA도 뭔가 경영학적 지식을 배우면서 직접 프로젝트를 해보고 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학교인데 되게 제가 바라는 배움의 환경과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MTA에 가기로 결정을 했고 요즘은 계속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코로나 시대의 학교 생활이 어떨지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마 이제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MTA가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MTA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데 그렇죠. 아직 얼마 안 다녀봤을 테니까. 네. 뭔가 좀 어렵네요.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은 MTA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서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좀 제가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MTA에서 되게 경영학적인 것들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좀 이상한, 좀 낯설게 느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지향하는 것들을 쉬지 않고 지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도록 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MTA는 직접
학습한 걸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그런 곳이라서 뭔가 실전적인 네네. 그런 배움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네, 현실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 좋네요. 사실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꿈이 오히려 불명확해지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저 내가 어릴 때는 난 무조건 대통령이지, 뭐 과학자지 막 이러다가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되게 불명확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오히려 MTA 같은 지금 누이님이 다니시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또 배울 수 있게 실전적인 배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제가 갑자기 MTA 또 설명을 그건 아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정도 하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네. 2030년 왜냐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30년 10년 후에 10월 7일 오늘 10년 후 10월 7일 누이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 누이? 어렵다. 이 질문도 제가 미리 받아보고 그쵸? 네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네, 진짜 답을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10년 전, 그러니까 10살 때만 생각을 해봐도 10살 때 제가 여기서 막 스스 다니고 버킷 다니고 그럴 거라고 생각도 그쵸. 못했거든요. 그 상상도 정도면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2030년에 제가 뭐 하고 있을지 정말 조금도 예측이 안 가기는 하지만 제가 뭐가 됐든 제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욕심 부리면서 달려갈 것 같아서. 네. 좋네요. 예측이 안 간다. 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점에서 변화무쌍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자기 확신도 느껴지고 해서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누이님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정말 엄지척? 팬이 있으니까 엄지척? 네, 엄지척 누이님.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언박싱, 지금 시간이 스스로 언박싱 시간이었잖아요. 이제 스스로 언박싱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시그니처 질문들을 저희가 몇 개 만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스스로 언박싱에 오시는 우리 다음 타자들에게 항상 던지게 될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뭉이님에게 스스란? 목이 잠겨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뭉이님에게 스스란? 저에게 스스란 지금까지 저에게 마음껏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작업을 한다거나 마음껏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몇 번 있었던 게 고등학교 때 학교안 예술학교라고 하는 그런 약간 동아리였거나 그리고 또 거꾸로 캠퍼스에 다녔을 때 잠깐 한 9주 동안 다녔었던 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였어요. 네, 그런 곳들은 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는 제가 학비를 내고 가야 하는 곳이고 그 동아리는 또 동아리 기간이 끝나면 끝이 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스스는 유일하게 이곳에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약간 도피처 같은 곳입니다. 저에게.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곳. 네. 좋네요. 나중에 또 저쪽 벽에다 또 써놔야겠다. 스스는 도피처다. 그리고 이어서 뭉이님에게 작업이란? 어렵네요. 네, 작업이란? 네. 작업이라 하면 또 창작물 창작하는 네, 창작이기도 그런 하고 작업이죠. 작업이기도 하고. 네. 뭔가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걸 시각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생각만 했을 때 뭐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하기에는 한계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막 이런 작업물들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뭔가 작업이란 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누구나 다 소설가죠. 누구나 다 뭐 엄청난 화가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종이 위에 구현하고 실제 종이에 쓰고 뭔가 그리고 하는 거는 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또 발전하게 되는 거니까 누님에게 작업이란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를 시각화하고 표현하고 구체화하고 현실에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해진 질문들은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했어요. 우리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 분이 사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참여해주신 분 중에 나는 뭉이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개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현장 접근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좀 깜짝 놀랐어요. 현장 접근하시는 분들이. 질문 있을까요? 어땠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아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지금 얼굴은 안 빨갈지. 빨개요. 그렇죠. 아니, 세상 긴장했다는 사람이 노래도 부르고 아주 말도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긴장하는 그런 누이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이 뭐 쏙쏙 들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질문은 없고 누이님이 멋지다라는 얘기. 뭐야? 네, 좋습니다. 우리 트윙클 하이, 트윙클 하이님께서 저도 악뮤 팬인데 동화책 만들 아이디어를 동화책을 만드는 분인가 봐요.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또 악뮤의 가사들은 되게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 라인도 있고. 그래서 동화책 쓰실 아이디어를 또 얻었나 봐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웅이님 덕분이에요. 혹시 친구들과 같이 하고 싶은 작업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소설 써보고 싶어요. 릴레이 소설 같은? 네네. 왜요? 막 릴레이 소설 하면은 막 반에서 장난스럽게 돌려 쓰는 약간 유머러스하게 쓰는 그런 소설들이 맞아요. 생각나는데 누가 제일 망치나 그러니까요. 해결하든. 근데 그것보다 좀 한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소설을 쓸지,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소설을 쓸지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떤 상황을 주인공에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제공할지 그런 것들을 혼자 생각하는 거 말고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써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 언박싱 첫 번째 시간 우리 뭉이님과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뭉이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스스에서 작업하는 거에 의미도 찾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뭉이님도 좋은 시간이었죠?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제가 되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말을 두서없이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또 할 말은 다 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 질문을 잘 못 만들어서 어떤 주변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할 수 있었고 영감 노트들도 많이 채울 수 있어서 저는 진짜 뜻깊었던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언박싱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한 달 정도 후에 우리 두 번째 시간 여어어누님과 함께하는 우리 스스로 언박싱 2탄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우리 여어어누님이 어떤 분일지 다 같이 한번 한 달 동안 기대해 보면서 그러면 스스로 언박싱을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저장해. 어떻게 해야 돼? 끝났나요? 네.